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충남과 세종 지역에서도 피해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커다란 나무가 주택 지붕을 덮쳤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장비를 이용해 제거에 나섭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의 강풍에 나무가 뿌리째 뽑힌 겁니다. 천안 지역 한 건물의 비계도 강풍에 엿가락처럼 휘었고 아산에서는 전기선으로 인해 나무가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천안 동면에서도 강풍에 나무가 부러지면서 도로 통행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풍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간판과 나무전도 등 모두 200건이 넘는 태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세종에서는 연서면 용암리와 고북리 일대가 정전됐으며 나무전도 17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입니다. 7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또다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 태풍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던 농민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벼도 이제 10월 초면은 수확 단계에 있는데 지금 벼가 좀 이번 태풍에 많이 좀 도복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10호 태풍이 오더라도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충남과 세종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면서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폭우로 수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수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2개월 동안 침수 가구는 50%, 파손 가구는 100% 감면됩니다. 감면 대상은 피해 접수된 주택 590가구, 소상공인 446개소 등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과 10월 고지분에 일괄 반영됩니다.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대상은 등록 전환, 분할, 경계 복원, 지적 현황 측량 등이 필요한 도민으로 오는 2022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주거용 건물 피해의 경우 수수료가 전액 감면됩니다. 그 외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 측량 수수료는 50%가 감면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시청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민간 지적 측량 수행업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8월 3일 내린 집중호우로 아산 지역에 모두 37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는 공공시설이 3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유시설도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급료에 휩쓸려 3명이 사망했습니다. 시는 현재까지 응급 복구를 위해 공무원과 군인 등 15,3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했으며 행안부에서 재난지원금이 확정되면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2,515명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나 각 지자체는 정책 결정을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대부분이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천안시가 여성의 시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 인재 발굴에 나섭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가 관리하는 위촉직위원회는 총 106개입니다. 전체 위원 1,123명 중 여성은 395명, 35% 수준입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성위원회 비율이 40%는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안시에는 11개 위원회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천안시가 여성의 시정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이달 말까지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교육과 정치, 행정,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각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특히 근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있는 여성 인재 발굴과 또 천안시정의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 소관위원회에 그 여성 인재를 추천하고 이와 함께 여성이 10%대에 불과한 시 간부 공무원의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 시내버스 공영제를 위한 시민연대가 시내버스 미화 노동자의 천안시 직접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천안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일 400여 대 시내버스를 청소하고 회차지를 관리하는 10여 명의 미화 노동자들이 상시적 고용 불안으로 제대로 수당도 받지 못하면서 시간 내 근무를 강요당하는 처지라며 시민들의 쾌적한 시내버스 탈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천안시가 미화 노동자 고용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3사와 공동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천안시에 촉구했습니다. 천안 불당동이 천안 지역 읍면동 중 처음으로 인구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당동의 인구는 올 들어서만 3천여 명이 증가했는데 상반기 신규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불당동 7만 번째 전입 주민은 지난달 31일 출생 등록한 신생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9일까지 농업인의 상 후보자를 접수받습니다.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농업 종사자와 농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최고 농업인상 1명을 비롯해 식량작물, 과수, 축산, 과채료 등 모두 10명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11일 천안시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합니다. 아산시가 하반기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사업을 시행합니다. 보급 대수는 모두 56대로 오는 7일부터 수소연료 전지차 제조 또는 수입사와 차량 구매 계약을 맺은 후 해당 업체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450만 원으로 총 물량의 20%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택시 등에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전부터 아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법인 등이며 기타 자세한 지원 조건은 아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산 지역 올해 상반기 청년 고용률이 41.6%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올해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 결과를 보면 아산시 청년 고용률은 41.6%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비 2.6%포인트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5.1%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채용 급감 등 고용 타격이 청년층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고용 상승세에 대해 아산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우량 기업 유치 등 지역 특성에 기반한 정책 공약을 수립하고 청년 구직 역량 강화와 근속 장려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아산 지역 온천 스파 시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단축 운영은 물론 한 달간 영업을 중단하는 등 줄줄이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의 한 온천 스파 시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한산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이용객도 코로나 발생 전보다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자 업체는 결국 단축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9월 한 달간 평일에는 휴장하고 주말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아산 도구면에 있는 한 스파 시설도 약 한 달 동안 휴장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서인데
현저하게 줄어든 이용객 수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실제로 이 온천 시설의 경우 코로나 재확산 전 많을 때는 하루에 1000여 명 정도가 다녀가면서 상황이 나아지는 듯 했지만 광복절 이후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이용객 수는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터지면서 쭉 빠진 거예요. 전날에 50명밖에 안 왔어요.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아산 지역 온천 시설이 또다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재증명 발급 업무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서나 건강진단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보건 재증명 관련 서류는 관내에 있는 병원을 방문해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외암 민속마을 지풀 문화제가 취소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으로 시민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지풀 문화제가 개최된 이후 행사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외암 민속마을 보존회는 내년에 더욱 내실 있는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천안시가 오는 6일까지였던 어린이집 휴원을 연장했습니다. 이 기간에도 긴급 보육은 이뤄지지만 외부인의 출입은 금지됩니다. 휴원은 천안시가 별도로 통보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계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범행의 정황상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건데 피해자와 변호인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고의성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기를 바랐다면 작은 가방 안에서 피해자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말했을 때 피해자의 손가락이 가방 밖으로 비집고 나온 순간 피고인이 가방에서 뛰고 누를 때 고통 속에서 피해자가 숨이라고 간신히 외마디를 외쳤을 때 피해자를 신속히 꺼내줬어야 했다.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계모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한 말입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에 따른 사망 원인은 산소 결핍과 자세성 질식, 압착성 질식 등 3가지인데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 같은 부검 결과는 나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피해 아동의 숨이 멎자 피해자는 119에 신고하자는 친아들의 권유를 10번이나 거절하고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계모가 장난을 치다 벌어진 일이라고 거짓말을 한 점, 또 119 신고를 지연시킨 점 등은 외부의 사건을 숨기려 한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정신과 치료 중인 피해 아동의 친모를 대신해 친이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은 피해 아동에 대해 밝고 춤추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다면서 계모가 아이를 가방에 가둔 원인이었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할 아이는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아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해온 계모가 사람 같지 않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친이모를 비롯한 유족들은 검찰이 범죄 사실을 읽어 내려가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 계모 또한 정말 잘못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사죄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편 계모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에 열립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스포츠 산업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스포츠 산업 발전안과 언택트 시대를 맞는 스포츠 산업 프로그램입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 1건, 팀별 2건 이내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재단법인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은 다음 달 5일까지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주제로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 분야는 두 가지로 영상과 카드뉴스 등 콘텐츠 부문과 비대면 봉사활동 방안과 같은 아이디어 부문입니다. 대상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도내 청소년으로 총 26명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세종 조치원 청춘공원 준공 시기가 2년 이상 미뤄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수요 부족으로 인해 중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으면서 세종시가 주변 개발 여건을 감안해 조성 시기를 변경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조성계획안이 확정된 조치원 청춘공원. 조치원 명산인 오봉산과 아홉거리를 바탕으로 각각 특화된 테마로 구성되면서 지역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수요 부족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으며 조성에 발목을 붙잡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 시기를 결국 미루기로 했습니다. 시는 내년 3월 조치원 중학교가 이전되고 내년 연말 조치원 복컴이 완료되면 주민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내다보고 중앙투자심사도 내년 하반기에 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 청춘공원 내에 농촌 테마파크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청춘공원을 동시에 조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네, 시에서도 이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테마파크를 1단계, 그 다음에 청춘공원을 2단계로 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자. 시 예산이 사실 지금 그렇게 좀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지금 좀 전략을 바꿨습니다. 결국 청춘공원 착공은 중투심사를 한 번에 통과했을 때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2023년이나 돼야 조성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24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이춘희 세종시장이 접촉일로부터 2주가 지나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아울러 당시 시청 브리핑실에 함께 있었던 시청 공직자 15명과 출입기자 33명 등 모두 10명이 전원 코로나19 음성 판정과 함께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한편 지역 인터넷 매체 기자인 대전 216번 확진자가 지난달 20일 세종시청 정례 브리핑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공직자와 출입기자 등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세종시와 세종테크노파크가 오는 2023년까지 지역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 핵심 인력 360명을 양성합니다. 세종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사업에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대전 충남북과 함께 충청권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종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4년 동안 모두 22억 6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달 중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 AI 복합 교육장을 조성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에 행복도시 건설 예산 4,13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인 3,388억 원보다 22.1% 증가된 것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행정기능 강화와 광역상생발전 추진, 주민 정주 여건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지난 6월 착공한 정부 세종신청사의 2022년 8월 준공을 위해 잔여사업비의 절반인 1,337억 원을 반영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종시 4위 생활권에 들어설 가칭 새나루 초등학교가 중투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건립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시 4-2 생활권 지편리에 계획된 새나루 초등학교가 드디어 신설됩니다.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에서 4차례나 고배를 마신 뒤 5번째 만에 통과된 겁니다. 다만 병설 유치원 설립이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새나루 초등학교 건립이 추진됩니다. 정원은 600명으로 모두 25개 학급 규모입니다. 공사에는 193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새나루초 학구는 모두 4,100여 세대로 초등학생은 5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내년 11월부터 인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데 학교 신설이 4차례나 중투심사에서 고배를 마시며 2023년 3월에야 개교가 되는 만큼 1년 정도는 인근 학교로의 통학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23년에 새나루초가 이제 개교를 하려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인근 학교 이제 지편추가 이제 22년도 개교가 되니까 고기라든가 아니면은 설비처라든가 이런 곳을 봐서 가급적이면 가까운데 이렇게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죠.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가 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여곡절 끝에 새나루 초등학교 신설이 확정되면서 장거리 통학에 대한 우려도 오래가지 않아 해소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이달 중순부터 하드디스크 파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는 컴퓨터나 서버 등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개인정보나 기업의 업무 자료와 같은 중요 문서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이나 기업은 시청 정보통계 담당관실에 전화로 신청한 후 파기할 매체를 따로 분리해서 가져가면 별도의 비용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 오염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공식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연구원은 이번 수질 분야 검사기관 지정을 위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중금속과 부유물질, 생태독성 등 28개 항목에 대한 분석 능력과 인력, 시설 등의 적합성을 평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수나 하천수 등에 대한 수질 오염물질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관 부서의 물 환경 관리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12월 3일 시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18일까지 이뤄집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재학 중인 학교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수험생이 직접 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 제출이 원칙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리 접수도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 세종시에서는 지난해보다 300명 정도 증가한 약 3,500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이겨내기 위한 자전거 재활용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늘봄초등학교와 도담중학교 등 23곳의 교육복지 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중고 자전거를 기부할 학생과 필요로 하는 학생을 모집합니다. 다만 기부할 자전거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전거로 제한됩니다. 교육청은 이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자전거의 수집과 정비 과정을 거쳐 필요한 학생의 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강한 바람이 불거나 많은 비가 쏟아지는 태풍, 시설물 낙하, 건물 붕괴, 침수, 해일 등으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야외활동, 작업 등은 가능한 자제하고 침수, 해일 등이 예상되는 곳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건물 옥상을 점검,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사전에 치워주세요. 정전에 대비해 랜턴, 양초 등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상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안전한 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정부나 각 지자체는 정책 결정을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대부분이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천안시가 여성의 시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 인재 발굴에 나섭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가 관리하는 위촉직 위원회는 총 106개입니다. 전체 위원 1123명 중 여성은 395명, 35% 수준입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성 위원회 비율이 40%는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안시에는 11개 위원회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성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천안시가 여성의 시정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이달 말까지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교육과 정치, 행정,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각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특히 근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있는 여성 인재 발굴과 또 천안시정의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 소관위원회에 그 여성 인재를 추천하고 이와 함께 여성이 10%대에 불과한 시 간부 공무원의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충남과 세종 지역에서도 피해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커다란 나무가 주택 지붕을 덮쳤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장비를 이용해 제거에 나섭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의 강풍에 나무가 뿌리째 뽑힌 겁니다. 천안 지역 한 건물의 비계도 강풍에 엿가락처럼 휘었고 아산에서는 전기선으로 인해 나무가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천안 동면에서도 강풍에 나무가 부러지면서 도로 통행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풍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간판과 나무전도 등 모두 200건이 넘는 태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세종에서는 연서면 용암리와 고북리 일대가 정전됐으며 나무전도 17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입니다. 7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또다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 태풍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던 농민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벼도 이제 10월 초면은 수확 단계에 있는데 지금 벼가 좀 이번 태풍에 많이 좀 도복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좀 10호 태풍이 오더라도 그냥 그 조용히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충남과 세종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면서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폭우로 수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수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2개월 동안 침수 가구는 50%, 파손 가구는 100% 감면됩니다. 감면 대상은 피해 접수된 주택 590가구, 소상공인 446개소 등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과 10월 고지분에 일괄 반영됩니다.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대상은 등록 전환, 분할, 경계 복원, 지적 현황 측량 등이 필요한 도민으로 오는 2022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주거용 건물 피해의 경우 수수료가 전액 감면됩니다. 그 외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 측량 수수료는 50%가 감면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시청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민간 지적 측량 수행업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8월 3일 내린 집중호우로 아산 지역에 모두 37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는 공공시설이 3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유시설도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급료에 휩쓸려 3명이 사망했습니다. 시는 현재까지 응급 복구를 위해 공무원과 군인 등 15,3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했으며 행안부에서 재난지원금이 확정되면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2,515명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천안 시내버스 공영제를 위한 시민연대가 시내버스 미화 노동자의 천안시 직접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천안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일 400여 대 시내버스를 청소하고 회차지를 관리하는 10여 명의 미화 노동자들이 상시적 고용 불안으로 제대로 수당도 받지 못하면서 시간 내 근무를 강요당하는 처지라며 시민들의 쾌적한 시내버스 탈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천안시가 미화 노동자 고용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3사와 공동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천안시에 촉구했습니다. 천안 불당동이 천안 지역 읍면동 중 처음으로 인구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당동의 인구는 올 들어서만 3천여 명이 증가했는데 상반기 신규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불당동 7만 번째 전입 주민은 지난달 31일 출생 등록한 신생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9일까지 농업인의 상 후보자를 접수받습니다.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농업 종사자와 농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최고 농업인상 1명을 비롯해 식량작물, 과수, 축산, 과채료 등 모두 10명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11일 천안시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합니다. 아산시가 하반기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사업을 시행합니다. 보급 대수는 모두 56대로 오는 7일부터 수소연료 전지차 제조 또는 수입사와 차량 구매 계약을 맺은 후 해당 업체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450만 원으로 총 물량의 20%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택시 등에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전부터 아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법인 등이며 기타 자세한 지원 조건은 아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산 지역 올해 상반기 청년 고용률이 41.6%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올해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 결과를 보면 아산시 청년 고용률은 41.6%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비 2.6%포인트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5.1%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채용 급감 등 고용 타격이 청년층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고용 상승세에 대해 아산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우량 기업 유치 등 지역 특성에 기반한 정책 공약을 수립하고 청년 구직 역량 강화와 근속 장려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아산 지역 온천 스파 시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단축 운영은 물론 한 달간 영업을 중단하는 등 줄줄이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의 한 온천 스파 시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한산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이용객도 코로나 발생 전보다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자 업체는 결국 단축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9월 한 달간 평일에는 휴장하고 주말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아산 도고면에 있는 한 스파 시설도 약 한 달 동안 휴장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서인데 현저하게 줄어든 이용객 수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실제로 이 온천 시설의 경우 코로나 재확산 전 많을 때는 하루에 1000여 명 정도가 다녀가면서 상황이 나아지는 듯 했지만 광복절 이후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이용객 수는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터지면서 쭉 빠진 거예요. 주말에 50명밖에 안 왔어요.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아산 지역 온천 시설이 또다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재증명 발급 업무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서나 건강진단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보건 재증명 관련 서류는 관내에 있는 병원을 방문해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외암 민속마을 지풀문화제가 취소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으로 시민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지풀문화제가 개최된 이후 행사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외암 민속마을 보존회는 내년에 더욱 내실 있는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천안시가 오는 6일까지였던 어린이집 휴원을 연장했습니다. 이 기간에도 긴급 보육은 이루어지지만 외부인의 출입은 금지됩니다. 휴원은 천안시가 별도로 통보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계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범행의 정황상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건데 피해자와 변호인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고의성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기를 바랐다면 작은 가방 안에서 피해자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말했을 때 피해자의 손가락이 가방 밖으로 비집고 나온 순간 피고인이 가방에서 뛰고 누를 때 고통 속에서 피해자가 숨이라고 간신히 외마디를 외쳤을 때 피해자를 신속히 꺼내줬어야 했다.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계모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한 말입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에 따른 사망 원인은 산소 결핍과 자세성 질식, 압착성 질식 등 3가지인데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 같은 부검 결과는 나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피해 아동의 숨이 멎자 피해자는 119에 신고하자는 친아들의 권유를 10번이나 거절하고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계모가 장난을 치다 벌어진 일이라고 거짓말을 한 점, 또 119 신고를 지연시킨 점 등은 외부의 사건을 숨기려 한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정신과 치료 중인 피해 아동의 친모를 대신해 친이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은 피해 아동에 대해 밝고 춤추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다면서 계모가 아이를 가방에 가둔 원인이었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할 아이는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아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해온 계모가 사람 같지 않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친이모를 비롯한 유족들은 검찰이 범죄 사실을 읽어 내려가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 계모 또한 정말 잘못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사죄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편 계모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에 열립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스포츠 산업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스포츠 산업 발전안과 언택트 시대를 맞는 스포츠 산업 프로그램입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 1건, 팀별 2건 이내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재단법인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은 다음 달 5일까지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주제로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 분야는 2가지로 영상과 카드뉴스 등 콘텐츠 부문과 비대면 봉사활동 방안과 같은 아이디어 부문입니다. 대상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도내 청소년으로 총 26명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세종 조치원 청춘공원 준공 시기가 2년 이상 미뤄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수요 부족으로 인해 중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으면서 세종시가 주변 개발 여건을 감안해 조성 시기를 변경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조성계획안이 확정된 조치원 청춘공원. 조치원 명산인 오봉산과 아홉거리를 바탕으로 각각 특화된 테마로 구성되면서 지역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수요 부족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으며 조성에 발목을 붙잡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 시기를 결국 미루기로 했습니다. 시는 내년 3월 조치원 중학교가 이전되고 내년 연말 조치원 복컴이 완료되면 주민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내다보고 중앙투자심사도 내년 하반기에 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 청춘공원 내에 농촌 테마파크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청춘공원을 동시에 조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네, 시에서도 이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테마파크를 1단계, 그 다음에 청춘공원을 2단계로 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자. 시 예산이 사실 지금 그렇게 좀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지금 좀 전략을 바꿨습니다. 결국 청춘공원 착공은 중투심사를 한 번에 통과했을 때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2023년이나 돼야 조성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24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이춘희 세종시장이 접촉일로부터 2주가 지나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아울러 당시 시청 브리핑실에 함께 있었던 시청 공직자 15명과 출입기자 33명 등 모두 10명이 전원 코로나19 음성 판정과 함께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한편 지역 인터넷 매체 기자인 대전 216번 확진자가 지난달 20일 세종시청 정례 브리핑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공직자와 출입기자 등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세종시와 세종테크노파크가 오는 2023년까지 지역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 핵심 인력 360명을 양성합니다. 세종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사업에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대전 충남북과 함께 충청권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종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4년 동안 모두 22억 6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달 중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 AI 복합 교육장을 조성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에 행복도시 건설 예산 4,13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인 3,388억 원보다 22.1% 증가된 것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 행정기능 강화와 광역 상생발전 추진,
주민 정주 여건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지난 6월 착공한 정부 세종 신청사의 2022년 8월 준공을 위해 잔여 사업비의 절반인 1,337억 원을 반영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종시 4위 생활권에 들어설 가칭 새나루 초등학교가 중투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건립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시 4-2 생활권 지편리에 계획된 새나루 초등학교가 드디어 신설됩니다.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에서 4차례나 고배를 마신 뒤 5번째 만에 통과된 겁니다. 다만 병설 유치원 설립이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새나루 초등학교 건립이 추진됩니다. 정원은 600명으로 모두 25개 학급 규모입니다. 공사에는 193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새나루초 학구는 모두 4,100여 세대로 초등학생은 5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내년 11월부터 인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데 학교 신설이 4차례나 중투심사에서 고배를 마시며 2023년 3월에야 개교가 되는 만큼 1년 정도는 인근 학교로의 통학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23년에 새나루초가 이제 개교를 하려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인근 학교 이제 지편치구가 이제 22년도 개교가 되니까 고기라든가 아니면은 설비초라든가 이런 곳을 봐서 가급적이면 가까운데 이렇게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죠.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가 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여곡절 끝에 새나루 초등학교 신설이 확정되면서 장거리 통학에 대한 우려도 오래가지 않아 해소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이달 중순부터 하드디스크 파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는 컴퓨터나 서버 등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개인정보나 기업의 업무 자료와 같은 중요 문서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이나 기업은 시청 정보통계 담당관실에 전화로 신청한 후 파기할 매체를 따로 분리해서 가져가면 별도의 비용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 오염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공식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연구원은 이번 수질 분야 검사기관 지정을 위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중금속과 부유물질, 생태독성 등 28개 항목에 대한 분석 능력과 인력, 시설 등의 적합성을 평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수나 하천수 등에 대한 수질 오염물질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관 부서의 물 환경 관리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12월 3일 시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18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재학 중인 학교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수험생이 직접 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 제출이 원칙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리 접수도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 세종시에서는 지난해보다 300명 정도 증가한 약 3,500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이겨내기 위한 자전거 재활용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늘봄초등학교와 도담중학교 등 23곳의 교육복지 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중고 자전거를 기부할 학생과 필요로 하는 학생을 모집합니다. 다만 기부할 자전거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전거로 제한됩니다. 교육청은 이번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자전거의 수집과 정비 과정을 거쳐 필요한 학생의 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